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17일입니다. 조금 전 그 7월 17일 오후 한 4시경에 대한민국 통일부는 대북 전단을 날린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박상학씨, 자유북한운동연합, 그리고 또 큰샘이라는 두 곳의 법인을 갖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반도의 긴장을 갖다 고조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단을 날리는 그런 단체는 법인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라고 법인 취소했는데, 미국 시간으로 7월 15일, 한국 시간은 7월 16일이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인권단체 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이라고, 수잔 솔티 여사가 대표로 있는 북한 자유연합은 urgent, 긴급이라는 그 전문을 갖다가 달아서 대한민국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 긴급 전문을 갖다 보냈냐 하면,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공격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인권 활동이며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라는 긴급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잔 솔티 등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약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보았을 때,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이죠. 6월 보니까 6월 5일인가요? 처음부터 이제 김여정이 마치 뭐 널뛰듯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면서 주로 빌미로 삼았던, 핑계로 삼았던 것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박상학 씨를 비롯해서 우리 탈북민 단체들 여러 곳에서 보면은 북한에다가 보면 USB, 그 다음에 1달러짜리 뭐 한 1000장, 그 다음에 각종 정보 읽을 수 있는 그런 얇은 뭐 리플렛 이런 것을 담아서 계속 북한에 보내고, 또 보면은 또 대한민국 정부가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막으니까 페트병에다 쌀을 담아서 북한에 보내고 뭐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김여정이 그것을 갖다가 핑계 삼아서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실제 개보수만 한 100억 들었고, 원래 등등등 그 건물 옆에 있는 지원센터까지 하면 한 700억 가량 든 이 지원센터는 반쯤 허물어졌고, 이건 이제 완전히 연락사무소 완전 공중 분해시켰는데요. 그런 만행을 저지르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 특히 친북 성향의 대한민국 정부는 바싹 졸아있습니다. 아니, 북한의 위대한 수령, 최고 존엄과 최고 존엄의 대행자인 김여정의 그런 분노를 어떻게 하면은 좀 누그러뜨릴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마침 오늘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7월 18일 내일이 김정은이 2012년 7월 18일 공화국 원수의 칭호를 받은 날이랍니다. 그래서 내일이 공화국 원수 칭호 8주년이 되는 날이래요. 그런데 아마 북한은 토요일날 신문에 안 나오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에서 오늘 17자 신문에 대대적으로 사진을 내고 뭐 김정은 우리 원수님 만세, 우리 원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뭐 7월 17일 노동신문 보니까 그런 게 나오니까 우리 통일부에서는 아이고, 우리도 뭔가 좀 보면 선물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흔한 얘기로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그리고 북한 실제 순회들의 어떤 노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뭔가 우리도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아마 박상학 씨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또 다른 법인인 큰샘에 보면은 법인 자격을 갖다가 박탈한 것 같습니다. 실제 탈북민들 중심으로 여러 법인들이 있고, 이 법인들이 보면 통일부 소관의 산하 법인으로, 주로 보면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은 사실은 그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보조금 형태로서 어떤 금전적 도움을 줘왔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끊겼죠. 오히려 보면은
그와 같은 탈북민 단체들이 통일부 산하 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일부가 그것도 그나마 지금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그만두었고 현재 이인영 씨가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아직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관도 없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개 그와 같은 어떻게 사회적 물의를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결정은 장관이 최종적 정치적 부담을 갖다 지고 가겠다는 자기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장관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지금 장관 부재 중에 장관이 없는 상태의 통일부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셈에 대한 법인 자격을 박탈했을까요? 여기 추론해 볼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인영 지금 후보,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물론 아마 인사청문회 통과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 안 할 거 아닙니다. 뭐 여태까지 늘 그래왔잖아요. 역대 뭐 강경화 장관부터 시작해갖고 기일 주면은 인사청문회에서 부족함 내지는 보고서 채택 안 돼도 내일 모레까지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 지나면 바로 임명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씨가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100%라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인영 씨가 이번에 아들 문제, 특히 아들 유학 문제죠. 아들 군 문제 등등등등 해서 아마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임명이 되면은 되고 어디 첫 작품으로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대남 매체를 통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자기의 내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인영 씨가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선물로 사실은 보면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씨, 그 다음에 큰샘 이와 같은 한 법인들 북한에서 눈엣 가시 같다, 저놈들 잘라라, 악질 같은 놈들이다 하는 거 목을 좀 잘라서 갖다 바치는 그런 공물로 써야 될 텐데 왜 지금 아직 인사청문회 하지도 않은 이인영 씨가 장관도 취임하기 전에 이랬을까? 급했던 거예요. 왜냐니까 깜빡 잊고 있었네. 7월 18일이 김정은 동지의 공화국 원수 칭호 8주년 되는 날인데 뭐 아쉬운 대로 뭐 돈은 못 갖다 드려도 뭔가 저쪽에서 화를 냈던 부분이 지난번에, 그리고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갖다가 폭파시킬 정도로 저쪽에서 화가 나 있고 최고 존엄께서 화가 나 계시다면 최고 존엄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라도 박상학, 그다음 큰샘 두 개의 목 정도는 쳐서 갖다 바쳐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조공받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이인영 장관 취임한데 이건 따질 여가가 없다라고 하면서 뭔가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거기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잔 솔티 여사가 이끌고 있는, 그다음에 미국의 여러 북한 인권단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자유연합인데 북한 자유연합 등등등등해서 계속 봐라, 이것은 지금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은 진정 북한의 김정은이나 북한 순애들에게는 좀 불쾌할런지 모르겠으나 북한 인민들이 정보가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이 외부로부터의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노예생활, 처절한 노비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번에 북한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우리 내부 탈북민 단체에서도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봤어요. 몇몇 부분은 조금 거친 표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주로 보면은 남과 북의 경쟁은 끝났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남한의 1인당 GDP가 북한의 47배가 많다. 한마디로 북한은 거지고 남조선에 와보니까 정말 자유롭고, 근데 자유롭고 하니까 갑자기 또 제가 얘기하면서 껄끄름하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자유로웠고 맞겠네. 자유로웠고 그래도 보면 여기서는 내가 일하면, 피땀 흘려 일하면 내가 먹고는 살 수 있다. 봐라. 그리고 북한에서 런던에서 주영
공사하던 태영호 공사, 한국에 와서 이제 어젓하게 빠지 달고, 다음에 그 어렵게 탈북하다가 발목이 다쳐서 목발 짚고 다니는 지성호 씨 국회의원 되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이란 난 이런 나라다. 자유로운 나라다. 그리고 당신들 보면 중국을 통해서 몰래 들여다보는 그 USB나 이런 걸로 DVD로 그 들여다보는 그 한국 드라마들 현실이더라. 물론 여기에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야말로 고혈을 짜기 때문에 힘든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최소한 여기에서 고달픔이라는 것은 고달픔 정도고 북한에서는 이건 지옥이었다. 이와 같은 인포메이션을 갖다 알려주는 것이니까 이건 북한의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뭐 경찰 직무 집행법 등으로 막고 있는 이 잘못된 행태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그야말로 우리 보편적 인권에 반하는 행위다. 그러니 인권 변호사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 보면 Your Excellency 써 있어요. Your Excellency 뭐 President 문재인, 영어 원문에 보니까, 자, 이거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 당신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어전트하게 긴급 전문으로 미국 시간 7월 15일, 한국 시간으로 7월 16일 보면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옹이하고 둘러싸고 있는 친북 세력들은 혹여라도 이런 것들이 뭐 또 공론화가 되고 뭐 그러기 전에 얼른 보면은, 마침 오늘 저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 원수 칭호받으신 지 8년이 된 이날 우리가 약소하게나마 보면 2개의 법인의 목을 잘랐습니다 라고 오늘 오후 4시에 그와 같은 그야말로 못된 행위를 한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보니까 통일부가, 이게 도대체 통일부인지 아니면 통전부 대리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통전부라고 있죠.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왔던 일들은 당신들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북한과 달리 그래도 조선 동아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보도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고 있고, 또 당신들의 홈페이지에 보면 그와 같은 결정들 보도자료 다 내고 있거든요. 그거 쭉 모아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환국, 즉 정권이 바뀌게 되었을 때 통일부 어떤 관계자들이 그와 같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그런 결정을 갖다가 내렸는지, 이거는 나중에 먼 훗날 하나하나 따져서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릴 것이고 역사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말씀드립니다.